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는 에너지항이 기본적으로 발열 과정 양수로 표현됐을 텐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엔탈피 변화를 딱 표시하면은 양수로 돼요, 음수로 돼요. 발열 과정이니까 음수죠. 그러면 이제 양수가 점점 커진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엔탈피 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은 커지지만 음수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여기 소듐부터 시작해서 여기 염소 또는 여기서 네온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타낸 것을 이 음수로 딱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뒤집어서 딱 나타나면은 이런 것 그림 딱 보면 도대체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거를 항상 배우면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저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전자친화도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 주결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크되 18쪽은 예외적으로 굉장히 작았죠. 그리고 비금속 원소 기준으로 보니까 2주기가 커요? 3주기가 커요? 3주기가 더 크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든 비금속 원소가 다 그래요. 14족도 그렇고 15족도 그렇고 16족, 17족 원소 그래요. 그러니까 14족에 보면요. 탄소하고 규소 중에서 누가 전자친화도 커요? 규소가 커요. 그리고 15조 질소하고 인 중에 누가 클까요? 인이 커요. 16조 산소하고 황 중에 누가 클까요? 황이 커요. 17조 F하고 Cl 중에 누가 커요? Cl이 더 큰 걸 알고 있죠. 17조이 그러면 다른 비금속 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이것이 더 클까? 같은 17종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점점 작을수록 그때 들어오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 값을 채워지는데 전자하고 핵하고 거리가 어때요? 더 가깝죠. 거리가 가까워서 안정화 효과가 큰데 그래도 F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번째 전자 값으로 들어옵니까? 두 번째 전자 값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 전자 값이란요. 전자가 8개가 존재하기에는 반발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반발력이 크면은 안정화되는 효과가 커요? 오히려 작아요? 작죠. 그래서 예상보다는 작더라 이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중성 상태의 원자 중에서 전자친화도 가장 큰 원소 누구? 염소. 두 번째로 큰 원소 누굴까요? F. 그러니까 F가 가장 큰 건 아니고 두 번째로 크다라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그래서 F가 예외적으로는 반발력 때문에 전자친화도가 두 번째지만 그래도 꽤 크다. 가장 큰 원소는 염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을 딱 보면은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13쪽에서 17쪽 원소에서는 전자간 반발력 요소로 인해서 2주기가 아니라 몇 주기가 가장 크더라고요. 3주기 원소가 2주기보다 전자친화 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자친화도는 2조, 15족, 18쪽에서 경량성에 벗어나고 18쪽은 완전히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의 경향성에 대해서 또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온화 에너지 반응의 역반응은요. 그 역반응에 대한 전자친화도 반응과 똑같아요. 또는 거꾸로 하면은 전자친화도에 대한 역반응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그 역반응과 동일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주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염소 기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했더니 전자가 떨어져서 플러스 1가 양윤이 되고 전자가 이렇게 생성물이 됐어요. 요걸 우리가 염소의 몇 차 이온화제입니까? 1차 이온화제죠.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 공식을 적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겠죠. 전자친화도 공식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염소 기체 상태 원자 1몰에다가 뭐를 첨가해요? 전자를 첨가했죠. 마이너스 1가에 음이온이 됐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했어요. 이걸 우리는 1차 전자친화도, 이걸 우리가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 반응의 지금 역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역반응하면은 자, 염소 기체예요. 염화 이온이에요. 염화 이온이 있죠. 그래서 염화 이온에다가 에너지를 가했더니 생성물이 뭐가 돼요?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생성물이 반응물이 돼요. 따라서 Cl 기체 그리고 전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서로 전자친화도와 이온화 에너지의 역반응은 요거 두 개 간의 관계를 말하지 이것과 이거 관계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서 1차 이온화 에너지, 1차 전자친화도는 서로 역반응 관계 맞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 전자친화도의 역반응은 자,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죠. 그래서 요 때는 이게 전자친화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온화이죠. 요거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예, 역반응의 관계고 이 두 개 값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350kJ/mol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값이 완전히 동일할 거다.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이온화 에너지, 이거를 1차 전자친화도라면 이거는 우리가 몇 차 이온화 에너지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1차 전자친화도와 마이너스 1차 이온화이지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역반응. 마이너스 1차라고도 할 수 있고 0차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요거 두 개가 서로 역반응 관계고 이게 350이면 이것도 얼마일까요? 똑같이 350이다. 부호까지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죠. 2번과 3번이에요. 자, 5번 이온화에너지와 전자친화도의 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전체를 파란색 영어표로 네모가로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제가 순차적인 이온화 에너지하면서 순차적인 이온화 에너지는 고차로 가면 갈수록 예외 없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요. 무슨 효과 때문에? 갈수록 전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력이 줄어들죠. 그걸 우리는 전자 가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자가 사라지다 보면 심지어는 어디에 있는 전자 떼내야 돼요? 더 안쪽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수 감소 때문에. 특히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할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지더라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죠. 자, 전자친화도는요, 거꾸로 전자 떼내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다 보면은 전자 간에 갈수록 뭐가 커져요? 반발력이 커져요. 그 다음에 또 집어넣다 보면은 뭐가 증가합니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전자가 핵에 더 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요소인데 정반대 효과죠. 갈수록 무조건 어떻게 되더라고요? 예외 없이 더 작아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온화 에너지는 고차로 갈수록 무조건 증가하고 전자친화도는 고차로 갈수록 무조건 작아지더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이온화 에너지가 유난히 커지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원자가 전자 몇 개냐? 그러면 전자친화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자가 전자수를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파악할 수 있죠. 그런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역으로 제가 이 힌트를 딱 주면은 이거 내가 출제자라면 이거 내겠네 라고 해서 문제를 내도록 하세요. 순차적인 이온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쪽 원소로 보면 1차보다 2차가 너무 크더라. 한 10배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이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도 나와요? 수능. 근데 전자친화도를 거꾸로 해서 유난히 작아지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원자가 전자수를 또 파악할 수 있더라. 이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내가 출제자고 비슷한 건데 내가 새로운 거 내겠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응용이에요. 응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를 하십시오. 세 번째, 전기염 송도입니다. 전기염 송도는 폴링의 전기염 송도 값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파란색 공간펜으로 요거 전체를 2주기 전체를 밑줄을 치세요. 리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플로로까지를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제가 네온까지라고 했어요. 플로로라고 했어요. 플로로까지라고 했죠. 녹색 볼펜으로 네온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자, 일반화학 수준에서 이렇게 플로로 17쪽 원소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일반학 교재는요 18쪽 원소까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전공서적 가면은 18쪽 원소까지 다 포함해요. 제가 전기염 송도를 핵과 공유 전자쌍 간의 인력의 척도라고 했죠. 근데 그걸 어디까지 생각을 해요? 원자과 전자쌍의 인력의 척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18쪽 원소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간단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HF에서 F가 공유 전자쌍을 자기에게로 유난히 강하게 끌어당겨요. 그럼 우리는 전기염 송도가 크다고 하죠. 공유 전자쌍만 끌어당겨요. 원래는 비공유 전자쌍도 있고 이것도 끌어당길까요? 비공유 전자쌍도 끌어당기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뿐만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도 끌어당기는 인력, 그 평균적인 것이 전기염 송도예요. 그러면 네온을 생각해 볼까요? 네온은 뭐밖에 없어요? 루이스 구조그래 보면은 비공유 전자쌍밖에 없잖아요. 원자과 전자 8개가 모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자기한테로 끌어당긴다라고 했을 때, 자, 플로르는 9번 원소예요. 네온은 10번 원소예요. 누가 더 전자를 세게 끌어당길까요? 당연히 핵의 양성자 수가 많은 네온이 더 크죠. 따라서 전기염 송도를 F가 크냐 네온이 크냐 하면 당연히 네온이 더 커요. 단지 18쪽 원소는 전기염 송도가 커봐야 소용이 없더라. 왜냐하면 전자 껍질이 이미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자, 제가 18쪽 원소 포함하지 말고 리튬부터 플로로까지만 파란색 음화표를 밑줄 그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게 폴링의 전기염 송도를 구할 때 기준이었죠. 리튬에다가 파란색 볼펜으로 1.0 동그라미, 플로르에다가 얼마요? 4.0. 얼마씩 증가됩니까? 0.5씩 증가가 되죠. 그리고 또 파란색 형광펜과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H가 2.2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전기염 송도는 예외가 없어요. 자, 저를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친화도는 1차를 기준으로 하면은
각각 몇 쪽에 제외하세요? 13족, 16족, 1족, 전자채나도는 2족, 15족, 18족 예외인데 전기염 성도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염 성도가 거의 선형적으로 커져요.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의 선형적으로 큰 것이 전기염 성도인데 앞에서 모두 그랬어요? 그렇죠. 유효핵전화. 그래서 유효핵전화나 전기염 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거의 원자번호 커짐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더라. 그럼 거꾸로 같은 주기에서 거의 예외 없이, 거의 예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점점 감소하더라. 뭡니까? 원자 반지름.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1.0 있죠? 그러면 질문. 밑에 있는 원소는 전기염 성도가 1.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큰데 당연히 작아요. 그럼 작으면은 얘가 0.5. 그럼 얘는 0.1.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음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한 0.9, 0.8, 0.7, 0.7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튬보다 소듐이 약간 작고 그리고서 전기염 성도가 큰 원소 순서 4개까지 시작. FONCl, FONCl. 얘가 4.0이고 0.5씩 차이 나니까 3.0이죠. 자, 다시 질문. 전기염 성도는 몇 쪽의 원소가 전체가 기준이라고요? 2쪽의 원소. 리튬이 얼마입니까? 1.0. 플로르가 얼마예요? 4.0. 원자번호 한 개 증가할 때마다 얼마씩 증가하더라? 0.5씩 증가하더라. FONCl. N이 3.0이에요. Cl도 얼마입니까? 3.0. 근데 이거는 값을 조작한 거예요. 폴링이. 지멋대로. 얘는 어떻게 했어요? 내림을 하고 얘는 반올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조작해가지고 3.0처럼 보이는데 두 개가 그냥 똑같은 3.0 아니에요. 실질적인 전기염 성도는 Cl이 클까요? N이 클까요? N이 크죠. 그러니까 무슨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3.0이 똑같은 값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밀리칸의 전기염 성도인데 앞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HCl의 예를 딱 들면서 Cl의 입장에서 자신의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면 이온화 에너지, 남의 전자를 끌어당기면 전자친화도. 그런데 공유 결합하고 난 다음에 이 공유 전자성을 끌어당기는데 누가 자기 전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 이 전자를 끌어당길 확률 50%, 이 전자 확률을 끌어당길 확률 50%. 그래서 자기 전자를 끌어당기면 이온화 에너지 확률 50%, 남의 전자 끌어당기면 전자친화도가 확률 50%는 뭡니까? 요 평균값이 뭐더라? 전기 음성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밀리칸의 전기 음성도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파란 정확표로 박스 표시,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한 개를 해놓으세요.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친화도나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상에서 어디로 갈수록 크더라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더라. 중성 원자를 기준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더라? 헬륨. 전자친화도는 누가 제일 크더라? 3주기의 염소. 전기 음성도는 18종 원소를 제외한다면 누가 제일 크더라고요? F가 제일 크더라. 네 번째 섹션입니다. 격자 에너지. 격자 에너지는 이온 결합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소듐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서로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반발력도 작용하지 않고 인력도 작용하지 않죠. 그랬는데 이것들이 가까워지다 보면 인력도 작용하고 반발력도 작용하다가 이렇게 이온 결정을 형성했어요. 이온 결정, 다른 말로 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염을 생성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을 하거든요. 기체 상태 양이온과 기체 상태 음이온이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온 결정을 형성했어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뭡니까? 격자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온 결정 그러면은 양이온도 자기만의 어떤 단위 세포가 있고 음이온도 자기만의 단위 세포가 있죠. 그 단위 세포들끼리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서로서로 어때요? 겹쳐져 있으면서 무슨 구조로 이루어요? 격자 구조로 이루어져. 격자 구조로 이뤘다는 것은 자, 격자는 뭐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액자, 프레임. 양이온, 음이온이 존재하는 것이 이 양이온이 면심입방 격자 구조로 이루고 음이온이 면심입방 격자 구조로 이루더라. 그게 어떻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그런 면심입방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고 3차원적으로 딱 보니까 양이온이 그렇게 면심입방 결정 구조를 이루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입자가 존재하는 걸 선으로 연결해 보니까 면심입방이 돼.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면심입방 격자가 있는데 그 입자들이 꼭지점에도 있고 면의 중심에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입자가 존재하고 선을 그으세요. 안 그러면 선을 다시 입자가 존재하고 선을 그어서 면심입방이라고 해서요. 거꾸로 면심입방이 존재하고 입자가 거기에 찍힌 거예요. 입자가 먼저 존재했죠. 근데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먼저 이 입자들이 놓일 수 있는 프레임, 격자, 그죠? 액자처럼 그 격자가 있고 이 입자들이 찍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뭐랍니까? 격자 구조다. 레티스 구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졌어요. 반려 과정입니까? 흡열 과정입니까?
예, 발열 과정이죠. 발열 과정은 델타 H 값이 무슨 값입니까? 음수 값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에 따라서 다르죠.